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8시 정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설명의 개회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도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순차적으로 입장 허용하면서 지금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치유농업협회 그 소속 치유농업사 고종익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한 개요 안내 드리고 강의 설명회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입장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일단은 안내 말씀 한번 다시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부사항 말씀드리면은 참석자 선생님들께서는 마이크 음소거 상태로 좀 유지해 주시고요. 필요시 음소거 해제로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음소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은 되도록이면은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화면 어, 노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양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화면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의사항들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답변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농업사 사관학교 밴드를 통해서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유농업사 합격 전략 코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시가 좀 넘었고요. 지금 현재 43분 정도가 입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입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장하는 순서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계획과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한 2급 치유농업사 합격 전략 코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취농업사 고종익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게시 공고된 것처럼 2026년 2급 취농업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시험 운영 방법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합격 전략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사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90분 정도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하고 진행 순서 안내해 드리고 강사님을 소개, 영훈아, 소개해 잠깐만 와줘봐. 드리겠습니다. 네, 음수거는 제가 강제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금일 설명회는 예정처럼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9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순서는 안내드린 궁금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6년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 운영 계획 및 그다음에 치유농업사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코칭 시간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2006년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 제도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시험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 및 2026년 예상 문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급 치유 농업사 1차 시험 특강 안내 및 교재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내용은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고요. 기다렸듯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면은 설명회 진행하는 동안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음소거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일괄 음소거로 하는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한 설명회가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줌에 우리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은 밴드 채팅방에다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은 되도록이면 켜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화면이 켜질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화면을 오픈할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오픈하시면 좀 더 서로 친밀한 설명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아, 일부 첫 번째로 우리 김희란 교수님께서 주제는 2026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 계획과 그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치유농업사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코칭이 있겠습니다. 우리 그, 김희란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치유농업협회 소속 김일환입니다. 자, 치유농업사관학교 특강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드리고요. 오늘 깨알 같은 팁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오늘 합격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자 하니 하나라도 많은 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는 합격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자격 기준, 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응시를 위한 교육기술 조건 및 합격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과목별 특징, 출제 경향의 이해를 만들었고요. 3단계 전략은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절차입니다. 먼저 양성기관의 교육을 신청하셨죠. 예, 여기도 조금의 경쟁이 있었을 건데요. 치유농업사 시험을 치기 전에는 치유농업사 양성가정 교육 수료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및 교육을 필수기 때문에 저희를 들어왔죠. 양성가정 입학시 관련 분야 서류, 면접 경쟁이 존재를 했었고요. 1급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1급 치유농업사 124시간, 2급 치유농업사 142시간, 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으로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시면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하셔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안내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선택형이고요. 1. 치유농업과 서비스 이해 25문제. 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25문제. 그 다음에 3.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25문제, 총 75문제가 나가죠. 그리고 나서 1차를 합격하고 나면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시험은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이고요. 주로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단답형 10문제, 서술형 10문제.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죠.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은 평균 기준이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고요. 각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죠.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절대평가입니다. 1권 25문제, 2권 25문제, 3권 25문제. 한 과목마다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전 과목을 고르게 맞으셔야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내가 아무리 한 과목을 잘 쳤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치실 때는 2차 시험은 200점 만점에 12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120점 이상의 합격이고요.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열심히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차 시험만 해도 약술형과 논술형이라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를 많이 높았습니다. 쓰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쓰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5년 2차 시험부터는 단답형으로 쓰고 서술형도 작게 쓰는 것들이 문제가 출제되어서 처음 난이도와 답안 작성이 부담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단답형이 15문제, 4점에 60점이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3문제에 8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3문제 안에는 문제를 나누어 놨죠. 나누어 놔서 부분 점수가 들어가고요. 또 이 한 문제 16점짜리 16점 문제는 또 이 문제를 나누어서 부분 점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9문제에 100점, 100점에서 60점만 있으면 합격을 했었습니다. 올해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나오고요. 단답형은 10문제, 10문제에 4점이니까 40점이죠. 서술형이 굉장히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4문제에 40점에 160점이니까 이 서술형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부분 점수를 어떻게 따야 되느냐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14문제에 200점, 100점에 120점 이상 합격하시면 2차 시험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운영 계획은요, 각 양성기관에서 또 안내를 하실 거지만, 이 자꾸 들어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접수 기간을 놓쳐서 접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1차 시험 벌써 공지가 나왔고요. 그때 또 따로 한 달 전에 공지를 하죠. 2026년 7월 31일에서 8월 6일까지 예,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음, 1차 시험은 9월 5일, 예, 9월 5일 토요일 90분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9월 안에 며칠 뒤에 발표가 날 것이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지금 나서 접수를 10월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시험을 치고 12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중부권에는 건국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호남권은 익산 이리남중, 영남권은 부산 전자공업고등학교, 그 주변으로 세 군데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부권에서 접수를 못하면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접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2차 치유농업사 배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1급이 생겼지만 아직 1급은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치유농업사 배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음, 네, 2021년, 네, 2021년 392명이 응시를 해서 258명 65.8%. 예, 2차 시험은 지금 250명이 시험 쳐서 예, 53명이 굉장히 합격률이 좀 낮죠. 예. 근데 2023년도 보시면 652명에 320명, 거의 50% 비율의 합격률이 1차 시험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이 좀 어렵죠. 580명에 2024년 138명이니까 30% 나왔습니다. 자, 작년 2025년 똑같이 870명이 시험을 쳐서 439명, 50.5%의 합격률이고요. 607명이 응시해서 누적된 인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 607명까지 올라가고 합격률은 예, 다른 때보다 좀 높은 것 같지만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합격률이 보통 경향을 보면 한 해는 합격률이 높다가 한 해는 합격률이 낮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5년 시험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바뀌어서 1차 시험 난이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시험의 문제 길이가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문제를 받아보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고요. 거의 책 읽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다가 보면 시험을 제대로 못 치고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책을 정말 꼼꼼히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변별력도 예전에는 굉장히 단답형의 문제를 또 짧은 지문의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없는 것 아닌 걸 잘 섞어 놔서 정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 사례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응시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 이제 합격률은 어느 정도 나왔고, 변별력을 강화해서 이제 될 사람만 뽑는다는 의지가 강하겠죠. 그래서 실전 같은 시간 관리 연습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3단계 맞춤 합격 전략. 저는 1차 시험을 중점으로 지금 1차 시험까지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누구나 들어도 나 아는 이야기인데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아는 이야기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면 합격의 영광을 네, 못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팁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는 양성과정 이수부터 지금부터 이수까지고요. 5월부터 7월 초입니다. 아, 지금 좀 날이 남았는데 뭔 공부를 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벌써 마음을 다져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요약 노트 만드셔야 되고요. 방대한 표준 교재 내용 중에 강사가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확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치유농어 자원에 대한 법적 정의입니다. 법적 정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2차 논술 시험에 유리합니다. 2차는 나중에 하지 절대 안 됩니다. 1차 시험 하면서 2차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분모도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 살림, 보건 등의 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접목해서 암기하시면 속도가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기초 확립, 범명, 정복. 그래서 이론의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무작정 암기하다가는 많은 내용을, 지문이 굉장히 길다고 했죠. 법령도 굉장히 깁니다. 이것을 무작정 암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사례를 그리면서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 과목은 분명히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된 최신 법령과 정책 방향을 꼼꼼히 외워서 고득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타 부족에서 부족한 점수, 법령에서는 문제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칸칸이 비워놓고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득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위주 암기, 법률 용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려면 첫 글자만 따서 외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해서 철저한 암기가 정답을 보장하기 때문에 앞 단어를 잘라서 외우시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위주 암기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무기입니다. 핵심 비법은 직접 녹음해서 반복 청취 굉장히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거의 운전을 하면서 반복 청취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거나 요약본을 반복해서 듣기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훅 하고 지나갑니다. 눈으로 보기보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암기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읽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귀찮지만 매일 꾸준한 반복, 예, 시간을 쪼개 매일 습관적으로 책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자격증 따시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한 반복, 언제부터?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자, 2단계 시험 준비 7월입니다. 자, 7월 초 양성 기간까지 완료까지는 벌써 책에 무엇이 있다고 어디가 어디 몇 페이지에 있지 다 그려지셔야 됩니다. 7월부터는 8월
예, 기출 문제 반복하셔야 되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읽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7월 양성 기간이 끝나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문제은행식 출제 경향에 맞춰 기출 문제를 풀이해서 오답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과서만 볼 거야. 교과서만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만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도가 굉장히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은행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쉬운 농어법 조문 매년 고득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법률이 숙지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2차 논술 준비하면서 객관식을 넘어서 서술할 정도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과락 방지를 위해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읽는 것 권해드립니다.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자, 2단계 합격 전략은 전략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또 약점도 보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한 과목을 파악하셔서 더 많은 시간에 어떤 것을 집중 투자할 건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단순 암기 넘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글쓰기 연습, 예, 두 줄 쓰기, 세 줄 쓰기 연습은 필요합니다. 자, 핵심 무기는 여기서의 치료의 핵심 무기는 정보력입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하셔야 되고요. 치유농업 관련 학회나 협회 세미나, 워크숍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최신 정보와 합격자 현장 경험담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험생들과 스터디 그룹 결성하셔야 돼요. 혼자만 공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함께 해결하고 서로가 동기를 보여주면 굉장히 그것이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룹 결성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유농업협회와 치유농업사관 밴드에서는 계속 안내문을 드릴 겁니다.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서 계속 최신 정보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실전입니다. 8월입니다. 8월은 금방 옵니다. 예, 오지 않을 것 같은 8월은 정말 빨리 옵니다. 그래서 실전 마무리, 오답 분석, 단일 교재로 무한 반복하셔야 되고요. 어, 다른 책이 있던데, 지금 다른 책 찾지 마세요. 새로운 책을 찾기보다는 쓰던 표준 교재가 짜진 표제를 딱 펴면, 그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었던데? 하고 표준 교재를 계속 보시면 내 머릿속에 표준 교재가 그 글씨 뒤에 몇 페이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준 교재를 사진 뜨듯이 머리에 통째로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한 반복, 단일 교재, 무한 반복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오답 노트 필수입니다. 틀린 이유 정확히 찾아내서 실제 시험을 실수하지 않게, 반복하지 않기, 예,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길어지는 지문에 대비해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체크하면서 문제풀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떨리고 네, 지문도 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게 해서 문제 다 못 풀고 나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핵심 무기, 아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표준 교재 정독입니다. 표준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하시는 것이 합격의 비밀이고요. 새로운 지식을 넓히는 것보다 아는 것을 틀리지 않게 다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만드는 과정 힘들고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점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무기는 오답 노트입니다. 자, 핵심 무기 다시 갑니다. 체력 안 뺍니다. 8월 굉장히 덥습니다. 힘듭니다. 더위에는 누구나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이겨낸 사람만이 웃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요. 합격자 말이 없이 나중에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시간대를 잘 정해서 규칙적으로 더위에 지치지 않는 체력 안배 또한 학습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한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은 여름 기간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그래서 2026년 비서는 스터디를 결성해서 신한대 양성과정으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합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장은 저희가 그냥 도와드리기 위해서 양성 과정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1급 기간에서 4개의 기간이 생겼고요. 올해 이제 4개의 기간이 더해져서 총 23개의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기간에서 거의 40명이, 800명이 넘는 인원이 시험을 치실 겁니다. 시험장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1차 시험을 치시고 나중에 2차 시험 칠 때는 추풍야격처럼 우르르 떨어집니다. 자, 이제는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거의 9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함께 꿈꾸는 치유농업 미래, 같이 가셨으면 하고요.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제 마-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깨알 같은 강의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잔소리를 해주신 우리 김희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시간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저기 정리를 해보면요. 수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 시험의 운영 방향과 제도적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좀 전폭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되게 당황스럽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작년에 시험을 본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형을 알아도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서치하고 같이 준비해서 예상 문제라든가 출제 일정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2026년 시험 준비 기본 방향을 조금 여기 참고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우리 김일환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듯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뭐 좀 철저하게 교재를 중심으로 좀 학습을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일단은 출제 유형하고 학습 전략을 코칭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뭐 66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수험생 여러분께서 기출 문제가 어떤 건지 어떻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예상 문제에 대비해야 되는지 많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순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 전략을 확인하기 바라고요. 강의 도중에 또 질문 사항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팅방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김현숙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김현수 강사님께서 지금 뭐 설명회 강의하실 부분들은 기출 문제 분석과 예상 문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출 문제 분석과 예상 문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할 강사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기다리신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 아마 하시는 게 더, 그게 막막함이 아마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험 문제는 어떻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올해는 어떻게 어게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발표할 거는 크게 일단 5개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가 1권, 2권, 3권, 지금 3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권당 기출이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왔는지, 그 빈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각 권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작년부터 이 축제 경향이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처음 1차 시험 치고 전부 다 힘들었던 그러한 이제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한번 강의를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크게 변했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니까 26년 이 예상 문제 어떻게 나올 거다. 이거는 출제 경향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이 협회에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했던 거고, 예,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권 이제 기출을 한번 보면은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권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그게 파란색의 24% 발달 심리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발달 심리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고, 자, 그 다음이 치유농업법, 정책, 제도의 이해, 요 부분이고, 그리고 3번째 상담 이론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빈출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나 보니까 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순서, 사실은 이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그 치유농업법 법령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업사 자격 취소. 어떨 때 자격이 취소된다. 그리고 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 이런 거는 당연하게 이거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REBT. 얘는 심리 상담 이론이죠. 중재 기법이거든요. 중재 기법이거든요. 자, 이래서 요렇게 5가지, 5개의 순서대로, 문제가 많이 빈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 유형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21년부터 사실은 24년까지로 그것 21년부터 24년까지 얘네가 바로 발달 심리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25년부터는 변해서 얘네가 전부 다 어떤 하나의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출제 비율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제 내년에 나올 거하고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 빈출 문제 이거는 일단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2025 변화, 프로이트 방어 기제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여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검색을 하고 하던 중에 심리 부분에 이 저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작년에 시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심리 부분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차 그 1권에 심리 이 방어 부분 문제 붙어서 당황을 하셨대요. 멘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작 유명한 그러한 심리 상담 부분의 교수님도 그럴 정도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실 이제 아마 저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마 기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권은 그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자원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식물 자원, 동물 자원, 곤충 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운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당연히 식물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은 식물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 부분 28%, 그 다음에 뭐 토양 재배 환경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료라든지 염류, 그 다음에 pH 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동물 곤충 자원 이러한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되었던 문제를 보면 자, 과수 분류에 있어서요. 이게 인과냐, 핵과냐, 장과냐, 각과냐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는 일단 무조건 암기하고 가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곤충 중에는 왕귀뚜라미 사육 조건과 그 특성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기 양분, 뭐 칼슘이다,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뭐 칼리 같은 게, 질산, 칼리 그런 거 있죠. 그러한 무기 양분 결핍 증상. 그게 5번 중에 4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회복 이론. 카플란의 주의 회복 이론. 얘도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 이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치유 정원 이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 수치 기준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그 안전대 같은 경우에 그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수치 문제를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5cm인지 8cm인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 지금 이 2권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특징은 수치하고 분류입니다. 식물 자원에서 그 분류가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외우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분류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원 쪽, 그 다음에 시설 쪽 이쪽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항명이 나왔고요. 작물에. 그 다음에 절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절기는 교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는데 교재에 있지 않은 절기가 나와가지고 이 절기에 맞는 재배 작물을 갖다가 매칭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업 쪽 관련 하시던 분이 아닌 분들은 이거 거의 다 틀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치유 농업사라서 일단은 농업을 우리는 근거로 하기 때문에 농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것은 체크를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서도 이 사례를 연계하는 문제, 절대로 이제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개념이 그 현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권에서도 사례 연계형 문제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3권을 보시면, 3권은 일단 제일 먼저 많이 나왔던 거는 바로 프로그램 개발 문제지요. 3권은 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자체를 갖다가 배우는 게 3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대상자 평가 분석 진단,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요. 대신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옆에 빈출 탑5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절차 순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순서는 무조건 이것도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안전 문제 때문에 심폐소생술 문제도 이 순서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얘도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도구 문제하고 통계 해석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통계 문제가 처음부터도 통계 문제를 가장 어려워들 했습니다. 했는데 통계 문제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 문제가 그 작년에 2차 같은 경우에는 통계 문제가 네 문제나 연관이 되어 나오면서 다들 거기에서 점수들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계 부분이 3권에서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우리 사실은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통계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도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고 나니까 슬그머니 이걸 갖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가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고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통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대변화를 이루었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작년에 시험 마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기 교실 밖에 나오자마자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 그러면 야, 우리 이거 수능 치는 거야? 문제 이거 완전 수능 같잖아. 전부 나왔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뿐만 아니라 보기까지도 엄청나게 길어져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데만이라도 시간이 꽉 차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걸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문제 길이 2024년까지는 한 줄 내지 두 줄의 단문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거의 뭐 기본이 세 줄이었어요. 기본이 거의 한 세 줄 정도였었어요. 그만큼 길어졌고 보기도 똑같이 길어졌습니다. 보기가 예전에는 뭐 단어가 여기 나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한 줄 정도. 그런데 보기가 세 줄, 네 줄씩 가는 거죠. 그렇게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제 방식도 단순 암기형이었는데 사례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무조건 이제는 치유 현장에 우리가 배운 이 교재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문제가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례 적용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개념 암기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도까지는 시중에 문제가 다 복기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복기가 되어 나와 있는데 작년 2025년도 문제 복기된 거 아마 찾아보셔도 절대로 못 찾으실 겁니다. 저도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이 치유협회가 여기에서 다른 곳하고는 다른 그러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를 갖다가 제가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자, 이 문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신경근 골격 감각 운동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2023년 기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문에다가 그 다음에 단어를 선택하도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2024년도에는 길이가 약간 길어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그냥 그게 개념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념에 관해서. 그런데 2025년도 이 문제를 보면 좀 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일단 문제부터가 외상성 편마비 대상자. 그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할 건데 여기에서 꽃꽂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주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개념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라 외상성 편마비 대상자가 어떠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꽃꽂이 프로그램에 저기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실행 기법을 갖다가 이 대상자를 상대로 어떤 실행 기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써서 꽃꽂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것인지까지가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단순한 암기로 가지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외상성 편마비 대상자의 특성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맞는 저기 실행 기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례 적용형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나오고 한다는 발달 심리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행동 수정 기법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2023년도 기출이고요. 이건 2025년도 기출입니다. 이때는 용어만 알면 됐습니다. 단어 중심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 강화, 자기 표현 훈련, 행동 조성 기법, 요 세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서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갖다 한꺼번에 다 알고 있어야만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기존에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제집으로는 이 2025년 기출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미리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사실은 1권에서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들은 거의 개념 이해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1권은 사실은 쉽다고 크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2권은 외울 게 많으니까 조금 머리가 아팠고, 3권은 1, 2권이 모두 결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3권이 1, 2권을 다 녹아내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3권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정작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들이 전부 다 1권에 해당되는 문제들인데, 모두가 말했던 게 1권이 가장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1권이 한마디로 3권하고 그대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신한대 그 양성 과정 일기생들이 교수님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 상태면은 그 다음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왜?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는 이거를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협회만의 차별화된 강점인데, 자, 시중에 2025년
기출, 복기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복기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유형에 맞는 문제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이 기출을 갖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의 유사하게 복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복기된 이 문제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집을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문제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자는 게 그게 어, 가장 주된 목표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래서 문제집을 한번 제작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문제집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특강을 갖다가 이제 들으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화면이 가려져 가지고. 자, 이 특강을 수강하면 일단은 변화된 시험 유형에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26년 예상 유형 집중 대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바람입니다. 합격 확률을 갖다가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우리 여기 특강 여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합격 확률을 갖다가 한번 높여보자. 왜냐하면은 작년에 저희 이 밴드의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명예를 갖다가 한번 이어가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26년 지금까지의 이러한 기출 분석으로 해서 예상 문제 전략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속 제가 저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3단계 통합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개념 이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례 분석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녹여내서 적용하고 특히나 치유농업 맥락에서 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저 주요 예상 출제 유형을 보면 일단 그 1권에 나오는 사회복지 부분에 복지 시설들이 나옵니다. 노인, 아동, 그다음에 장애, 인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복지 시설과 연계된 문제. 그래서 시설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목적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한 문제 안에. 두 번째는 장애 유형 적용형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어,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른 그 특성들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분류가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거는 시설 환경을 갖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 환경 문제까지. 그러면 그거는 2권에 있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알맞는 적절한 실행 기법이 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애 유형 적용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권과 관계되는 통계 해석형입니다. 통계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통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 통계는 2차 시험에 한마디로 핵심이기 때문에 2차 시험까지 하시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계형. 사실 프로그램 설계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3권에서 문제들이 계속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3군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사실 지금 첫 번째 복지시설 연계형하고 장애 유형 적용형 이런 거는 1권에서 지금 연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적용이 되면서 작년에 1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된 이러한 연계형 문제들이 거의 다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실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러한 판단으로 지금 만들어낸 문제들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지금 이건 뭐냐면 복지시설 연계형 문제입니다. 자, 대상자, 여기 지금 보면 치유농업사 A씨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각 시설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잠깐만요. 어이, 제가 화면이 좀 급합니다. 잠깐만요. 예. 다시 죄송합니다. 각 시설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을 계획하는 중 연계하려는 복지시설 유형과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이러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입소한 아동 양육시설과 연계를 해서 이들의 정서적 치유와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연계를 해서 텃밭 상자 제작 등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사회적 적응 훈련을 지원한다. 자, 지금 제가 끝까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보면 일단은 각각의 대상자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동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일단 대상자 분석이 먼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복지시설 유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 목적, 그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로 지금은 저는 문제를 보여주는 거지 답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여기서는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읽은 거 1번, 2번만 잠깐 얘기를 하면 1번 같은 경우에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아동 양육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동 보호치료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금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연계를 해서 텃밭 상자 제작 등 기초 자금 능력을 습득시키고 사회적 적응 훈련을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이 기초 자금 능력 습득과 사회 적응 훈련 시설은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렇게 대상자 분석, 복지시설 유형, 프로그램,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는 문제다. 3단계 통합 사고가 요구된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장애 유형 적용형입니다. 35세 K씨는 사고로 인해서 경추 손상을 입어 사지 마비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재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며 감각 마비와 근력 저하로 인해서 세밀한 손동작이 어렵다. 하지만 사고 이전 원예에 관심이 많았기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치유농업사의 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현장의 그 맥락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조건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K씨가 겪는 장애는 신체적 장애 중 외부 기관 장애인 지체장애에 해당되며, 자, 이분은 지체장애 맞습니다. 그리고 마비의 정도에 따라 세밀한 도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한다. 자,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대의 높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높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권에. 그 다음에 손아귀에 힘이 부족한 경우에 보조 손잡이가 달린 특수 농기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세 번째 K씨는 감각 저하로 인해서 식물의 가시나 뜨거운 물, 날카로운 도구에 상처를 입어도 즉각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된다. 마지막 K씨의 장애는 기질적 뇌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게 틀린 겁니다. 기질적 뇌 손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인지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매회기 새로운 복합 과제를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추 손상이기 때문에 경추 손상은 기질적 뇌 손상이 아니라 지체 장애에 해당됩니다. 지체 장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매회기 다른 새로운 과제를 하게 되면 혼란을 줄 수가 있고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의 특성 파악하고요. 안전관리 보조기구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기법의 통합 판단이 요구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가 잘 된 아마 저희랑 아마 수업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제가 거기 진심으로 응원하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띤 우리 설명의 강의를 해주신 김현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자료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좋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아마 이 강의에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작년에부터 시험 유형이 복합화되고 아주 긴 지문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올해도 이 기조는 계속 강화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 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치유농업사 사관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해서 문제 유형들을 뽑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회나 특강에 이렇게 좀 녹여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치유농업사 사관학과 밴드는 항상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캐치하시는 거를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이제 그 가장 하이라이트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주제로는 2급 1차 시험 특강 안내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우리 교재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경희 교수님께서 어,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저희 김란 교수님이랑 그 김현숙 선생님한테 많이 그 들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1차 대비 특강 관련해서 교육 일정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성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뭐 교육의 특징, 교육 일정, 교육 안내, 그리고 혜택, 그리고 이제 수강료, 수강 신청 관련해 가지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정말 이 협회에서 책은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커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 패스원 교재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 출판이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패스원의 문제집 말고 저희가 지금 또 모의고사 6회로 해서 지금 모의고사도 별도로 지금 이제 출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 인쇄가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 패스원 이제 2권 2차 대비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출판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관련되는 이제 2차 대비 문제집은 아마도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패스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출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교육의 특징은요, 이제 첫 번째 2026년도 변경되는 시험 유형을 이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분석 및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186명을 이제 합격시킨 노하우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왕민근 교수님께서 이제 항상 하시는 3단계 합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급 지능업사 교재에 보면 오류라든가 이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일정은 저희가 26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6일 목요일까지 하고요. 이제 매주 그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교육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제 주 2회로 해서 20회차 40시간 운영 예정이고요. 교육 내용은 이제 교재의 핵심 정리 10회,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 7회, 모의고사 3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육 일정의 교재 핵심 정리 10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치유농업법 해설, 그리고 합격 전략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6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개론, 8일에는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11일에는 대상에 따른 치유적 접근, 15일에는 치유농업 식물자원, 18일에는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 그리고 22일에는 농경, 환경, 문화자원, 그리고 치유농업 시설의 환경관리, 25일에는 이제 3권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그리고 29일에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 그리고 7월 2일에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분석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풀이 7회차와 모의고사 3회차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7월 6일에는 이제 1-1회 1권의 지능업 개론과 예방형 대상, 그리고 7월 9일에는 특수목적형 대상과 대상에 따른 지유적 접근, 13일에는 식물자원, 농촌 환경 문화자원 활동 소재, 그리고 16일에는 지유농업 동물 곤충자원,
그리고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이렇게 해서 2권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7월 20일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그리고 23일에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 7월 27일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평가 방법, 평가 분석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8월 3일, 8월 6일은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안내는 저희가 이제 전국의 2급 치유 농업사 양성과정 수료생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장소는 집에서 온라인 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혜택은 이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출판되는 치유 농업사 패스원 도서를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무료로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사 1차 대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책값이 3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택배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료는 이제 책값 포함해가지고 이제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사단법인 한국치유농업협회에 국민은행 계좌로 이제 입금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서가 먼저냐, 입금이 먼저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거는 입금 순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신청서 작성했으니까 저 된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신청서는 작성 안 하셔도 입금을 하시면 입금 순서부터 저희가 이제 체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은 저희 네이버 밴드에 치유농업사 사관학교 이제 패스25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김현숙 사무국장님과 유영상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박민근 교수님께 이제 조금, 제가 요청을 조금 드렸던 게, 저희 지금 이제 이 패스1이라는 이제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책 한 권으로 한 번에 합격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패스1이라는 네이밍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린 게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저희 이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패스1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주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내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치유 농업사 패스1의 모의고사 6회차 수록되어 있는 책을 이제 추가로 이제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1차 문제집과 모의고사가 이제 출판되는 시기가 조금 이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 패스1 문제집은 다음 주면은 이제 이게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패스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초가 돼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신청을 하셨는데 나는 문제집을 먼저 받아서 공부를 할 거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집을 먼저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그 모의고사 문제집은 이제 택배비를 별도로 이제 저희한테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이랑 패스1 이제 문제집이랑 같이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비를 별도로 이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이제 택배비가 발생된다는 것만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교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한 번에 이번에 이제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예,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전경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게 저희가 채팅창에 질의 내용을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들이 워낙 진지하고 또 아주 세밀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질의 사항들은 아직 안 올라왔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뭐 긴급하게 저희가 음성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의를 좀 해주셔도 되고요. 좀 편하게 저희가 치유농업사 사관학교라는 밴드에 저희가 댓글에다가 올려주셔도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밴드에다가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강의 내용들이 워낙 예상 문제든가 뭐 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잠시 저 질문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종신 선생님께서 2차 시험 제도가 바뀐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요거 관련해서 우리 김희란 교수님, 요 내용 정보가 아직 농지청에서 공고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게 아마 접하기 쉽지 않은 정보인데요. 요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나요? 우리 정경희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3월 달에 농진청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 이제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 예,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농진청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농진청에서 이제 교육하실 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되시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간과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다 보니까 농진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인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제 저희도 조금 놀란 게 저희 이제 박민근 교수님이 이제 다른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교직과 교수들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진청에서 3월 달에 이제 양성 과정에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교직원과 교수님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바뀐다고 명확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게시로 해서 이렇게 딱 공지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농지청에서 시험 유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공고가 안 난 상태라서 아마 정보를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온라인을 찾아보니까 찾기가 힘든데 아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기관별로 아직 뭐 이렇게 공유가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들을 미리 좀 알려드린 거니까 조금 따끈따끈한 정보를 잘 활용해 주시고 방향성을 가지고서 수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채팅창에 올라온 건 없어서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치유농업사 사관학교 밴드 우리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요 게시물 댓글창에 설명의 게시물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진 설명회 내용이지만 알찬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참석자 선생님들께서 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의 준비 방향을 아마 조금은 정리를 좀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고요. 실질적으로 각자 개인의 어떤 합격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지침이라든가 도움이 되셨으리라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중요한 안내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안내드린 2급 치유농업사 그 1차 시험 대비 특강이 6월 1일부터 진행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은 밴드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특강은 지금 저희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김일환 교수님, 그다음에 김현숙 강사님, 그다음에 정경희 교수님, 그다음에 기타 또 뭐 오늘 강의에 참여는 안 하셨지만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재도 지금 새롭게 지금 유형 변경에 적용된 교재가 올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도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새로운 저희가 작년에 느꼈던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강의 준비나 교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짜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습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좀 제공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유농업사 상관학과 밴드, 네이버 밴드 꼭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설명회 진행해 주신 강사님들, 교수님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뭐 70여 분이 지금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추가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김숙현 사무국장님, 김현숙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유영상 사무총장님께 연락하시면은 문의하시면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급 치유농업사 합격 전략 코칭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퇴장하시면 돼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